자, 역시 뭐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있고 아니면 밑에 소부장단도 있고 뭐 유리기판 쪽도 있고 HBM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팀장이 이 중에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 대세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쪽을 더 집중해서 볼까요? 일단 뭐 9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라간 쪽은 뭐 전공정, 후공정, HBM 장비 쪽, 소재 올라갔어요. 쪽, 부품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많이 못 올라간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소외되어 있었던 유리기판 쪽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된 요인, 반도체 시장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된 요인을 따져보면 결국 이제 스펙에 대한 확대입니다. 이 AI 고단화 칩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D램 쪽, DDR4에서 DDR5 쪽, 그리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죠. 뭐 ESSD 관련된 부분도 뭐 계속 낸드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단화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4 가격이 뭐 연초에 1불이었는데 지금 10불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점도 결국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DR4를 다시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램 관련된 부분의 상승, 그러니까 D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수요 회복과 그리고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우리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VR이나 XR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D램이나 낸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올해 7월에 유리기판 사업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판 철수로 인해서 국내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텔이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향 관련돼서 한 5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 투자를 받은 건 PC라든지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파운드리 쪽 관련된 사업이 엔비디아 향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되면서 결국엔 수익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도 당연히 이제 PC 관련된 수요는 인텔보다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략적인 제휴를 잘 통해서 PC 관련된 수요에 대한 것도 칩을 좀 양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중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인텔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양산 관련된까지는 유리기판이 양산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이 실리콘 기판보다 유리기판을 왜 많이 사용을 하느냐 따져보면 결국에 이제 집적화가 유리기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칩을 많이 실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리콘 기판보다는 유리기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가격이 유리기판이 높고 다양한 효과적인 부분도 높지만 이 양산에 대한 수율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는 전고체 그리고 반도체는 유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좀 감안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원체 좋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아무래도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약간 소외됐다가 이제 9월 들어서 또 막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종목으로 저희가 골라 선별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유리기판 올해 초에 이슈가 많이 됐을 때는 SKC나 뭐 필옵틱스나 이런 것들이 잘 갔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또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네. 뭐 유리기판을 이제 보너스로 하고 있는 사업
네네.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본 사업은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하는 업체. 그래서 유리기판을 보너스로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 관련된 부분과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된 부분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유리기판 쪽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TGV 장비 쪽, 그리고 검사기, 그리고 노광기 관련된 부분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안정적인 그런 장비를 바탕으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리기판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SKC입니다. 네. SKC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자회사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 양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퀄 테스트를 올해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이 동사가 유리기판 관련돼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퀄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양산에 대한 좀 주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 관련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네, 어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이 MLCC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관련된 쪽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MLCC가 원래는 이제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서버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 테슬라 쪽 밸류체인에도 속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MLCC 관련된 부분, 카메라 모듈 그리고 FC BGA 쪽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가 되면서 테슬라향 뭐 전기차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 플랫폼에 사용이 된다. 참고로 이제 삼성전기가 올해 테슬라향 관련된 매출이 6천억입니다. 근데 30년, 34년까지 2조 원 이상 매출을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접었다라고 했잖아요. 유리기판 사업을 접었을 때 가장 많은 인재를 영입을 했던 업체가 삼성전기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가 올해 뭐는 아니지만 27년 양산을 목표로 두세 곳에 이제 뭐 샘플을 공급을 해서 관련돼서 양산을 좀 조율 시기를 타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유리기판까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20만 5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만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는 23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3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